자,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키워드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의 총선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걸 주제를 정해 주시죠,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단임제죠. 그렇죠.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삼진하고 저래서 3번 하고 난데 못 하거든요. 예. 국회의원들은 자꾸 하실 때까지 해도 됩니다. 당선만 되면. 네. 그렇죠. 예. 임명직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창업한 것도 아닌데 한 번 되고 나면은 몇 번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 현역이라는 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수준의 철밥통이 아니고 엄청난 기득권입니다. 더군다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든 야든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권한이 있다 이거죠. 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이런 현역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19대 국회는 최악이고 네. 그 19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20대를 들어가면은 최악이 되든지 여의도에 난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거든요. 네. 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역들은 죽어도 해야 되겠고 이걸 바꾸라는 국민적 명분은 어떻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갖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야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당은 아예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돈내로 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공천 전쟁이네요. 네. 막오른 현역 퇴출 전쟁이죠. 현역을 많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퇴출을 할 거냐의 문제를 갖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지금 이 양당은 다른 당을 볼 겨를이 없어요. 네. 그렇죠. 거기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움에 빠져 있다 이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어이 해야 되겠다는 선거군이 뭐래.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 이런 걸 현역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역에 의한 현역을 위한 총선인데 네. 국민은 아니 현역은 최악이다. 80% 이상은 바꾸라고 한단 말이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 문제라는 거죠. 자, 예. 첫 번째 보시죠. 우선 김무성 전 의원은 진실력은 공간이 없어서 그냥 진실 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예. 예. 김종인과 문재인 간에는 권한 싸움을 하고 있다거나 권한 갈등 또는 대립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이 현역 퇴출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권한까지 안 가고 누구 말이 어떠냐라는 거죠. 엊그저께 조선일보가 대특종호라는 그 40명 살생부 문단에 대해서 예. 살생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논외고 네. 이런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 우선 그 진실이 돼야 그다음에 그러면 명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가 다음 얘기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선 두 분 사이에는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여기는 이렇고 자 보시죠 신문. 네. 예. 김무성 정두영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 아주 정확한 제목이죠. 그렇죠. 네. 한쪽은 맞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고 하니까 뭘 맞느냐 살생부 명단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얘기입니다. 예. 자 진실게임 물관리 명단 받은 적이 없다. 정 의원과는 정치권에서 해자되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뿐이다. 김이 살생부 실제한다고 했다. 자신 발언 부인하는 문자를 발송한 후에 스스로가 김 대표가 야, 그 어떻게 됐다고 양해를 구하는 전화까지 왔다.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권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나 보좌관들이라든가 선거꾼이라든가 정치 염탐꾼이나 멀리서 학문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하는 대학교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 네. 지금 비박의 중심이고 당 대표인 사람들끼리의 얘기를 했다 안 했다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명부가 있다 없다는 건 다음 얘기란 말이죠. 네. 이론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갖고 있어서 바로 이게 전쟁화가 되고 있는 거죠. 또 다음 문장, 다음 네. 기사 보시죠. 이거는 이제 또 동아일보에 나온 겁니다. 여 살생부 논란에서 이한구 공천위원장이죠. 삼김시대 냄새가 난다. 김무성 대표는 실체가 없다. 자, 여기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발단은 김 대표와 K모 어디 석자 교수님과의 만남이었다. 예.
이명박 정부 시절 책사로 불렸던 K 교수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여기서 K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K라고밖에 못합니다만 김 대표와 지난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로부터 40여 명 공천에 탈락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걸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정두원 의원하고도 아주 친하니까 정두원에게 이 말을 전했고 근데 마침 정두원 의원은 본의장에서 김무성 대표를 만나고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이게 이제 구체성 있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실체가 없다고 그러죠. 자, 이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한쪽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두원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영어로 하지도 않고 한국말로 한 걸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 해석했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 어찌됐다 하더라도 정두원 의원은 이것이 이런 일 자체가 살생부 명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틀리고 있으면 정두원 대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속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김무성 대표는 정두원 의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파격을 입을 거예요. 예. 이렇게 구체성으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니다. 야, 이건 뭐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고 이건 이렇고 이건 내가 표현을 잘못했다든지 정두원이 잘못 이해했다든지 해야지 양해까지 구하는 문자를 보낸 다음에 이걸 갖고 아니다 이렇게 덮을 사안은 아닌 거다 이거죠. 이것이 네. 장사미사가 아니고 정치권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당을 한번 보시죠. 네. 야당은 또 얼마나 복잡하냐. 참 조선일보 정말 제목 잘 뽑았습니다. 서울 당대표와 이거 김종인 위원장이죠. 양산 당대표 문재인 전 대표죠. 더민주주의 불안한 동거. 컷오프, 현역 물거리, 필리버스터, 대북정책도 현안 계속 중돌. 여기서 다른 문제는 좀 놔두고 공천 문제만 보면 문 전 대표는 20% 컷오프를 시스템 공천의 핵심으로 꼽아서 이걸 공천 혁신안이라고 그랬어요. 야당 사상 처음 있는 이런 공천이다. 시스템 공천이다. 네. 김 대표는 꼽았지만 김종인 대표는 정당을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발상을 한마디로 웃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갔다. 다음 또 보시죠. 네. 네. 당내에서는 양측 갈등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친노 주류 물갈이를 계속할 경우 엄격히 따지면 친노 중에서도 친문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친문 전 대표 측이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가만히 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 수족이 잘려나가니까. 이게 좀 멋있게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내 수족까지 이렇게 나가죠. 공천이 지명해서 갈등이 폭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들 사이에 역할 분담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문 대표는 집토끼를 오르고 김종인 대표는 산토끼를 한다. 그런데 이게 실제 말을 남 분석하기가 이렇게 산토끼 집토끼 하지만 네.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자 이제부터 우리는 산토끼요 우리는 집토끼요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살생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살생부가 설령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권 수뇌부의 친박의 핵심들 사이에 머릿속에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행정하듯이 문서, 탈생부, 명단, 1, 2사는 이렇게 돼서 해서 명단을 자, 이렇게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까? 그 명단이 몇 천 명 됩니까? 이런 명단이 있다라는 것 자체.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가장 정확하려면은 명단 내가 받은 거 이거다라고 딱 줘야죠. 프롬 최경환, 예를 들면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그거 없는데 무슨 그걸 명단이라고. 이거는 네. 그냥 관념론이나 담론이에요. 가령 50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에 그렇게 그렇죠. 내려보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 카톡 하나만 잘못 보내도 안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몇십 명 머리를 기억을 못할 정도에서 명단이 쫙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자, 김무성 입지 축소 문재인 역할 내면 신문 한번 보시죠. 예.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번엔 살생부 논란. 새누리 공천 막장 그 끝은 어디인가? 라는 데서 이제 떠도는 얘기를 김무성, 여기 표현이었는데, 김무성 대표는 떠도는 얘기를 가볍게 한 것이 와전됐을 뿐이라고 물러섰다. 당 대표가 파문을 일으키고서도 이렇게 허망한 해명을 내놓는다면 그건 공당의 대표서 자격 신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살생부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게 이제 됩니다. 네. 그다음에 김재원 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도 왜냐하면 정두원 의원이 얘기한 게 너무나 말하자면 구체적이다, 정두원 기자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기가 소스고. 또 다시 보시죠. 거기다 한술 더 나가서 이한구 위원장은 삼김시대가 냄새가 난다. 김무성 실체없어라는 아까 말씀드린 기사에서 다른 부분입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소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했다. 정두원 의원을 면접을 할 때 왔을 때 15분 동안 따로 만나서 누구한테 들었으며 명단을 봤으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쭉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소문에 언급된 당사자인 정 의원에게 직접 들은 사안과 전후 과정을 취재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까지 생각해보면 상김시대 음모정치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난다.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봐도 저도 잘 압니다만은 김무성 대표나 또는 그 보좌하는 핵심 측근들이 김무성 대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거나 입지가 좀 애매해지고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여기서 돼야 된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두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명단은 이랬다든지 아니면 정두원 의원이 내가 착오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거는 살생부 명단이라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한 거를 내가 과장을 했다고 하다든지 조선일보가 특종보도인데 조선일보 부인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야당을 한번 보시죠. 자, 야당은 동아일보입니다. 김종인 바보 같은 룰로는 아무것도 못해. 문 역시 난 대수술해야 된다. 김종인 대표, 김종인 스타일식의 공천 드라이브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화견철한다. 홍이랑 문희상 아까 20% 컷오프에 걸린 사람들은 굳이 하는 걸 반영하는 당무에서 당주재정도 나설 것 같고 나아가 비례대표 시스템도 수정을 하겠다. 비례대표도 문재인 대표가 만들 때 시스템은 중앙위에서 쭉 뽑아갖고 랭킹을 정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친노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홍일학 대구의 험지가 아니라 사지 출마한 사람을 20% 잘리는 이 기계적인 시스템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 다선 중진들이라든가 초재선 30%를 탈락시킬 때 이런 시스템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재인 대표와 그 사이에 아주 애매해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현역을 둘러싸고 이렇게 복잡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한 당 지켜보기도 어렵고 여러 거 지켜보기도 여야끼리도 지금 필리버스터는 그 일부 사람들이 관심이고 국민들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한 사람끼리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것 신경을 쓰질 겨를이 없어요. 이것이 또 총선 후에 권력 관계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음 키워드 볼게요. 현역 유리 상향식 정무배제 공천 혁신안.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발단이 됐냐? 매끄럽게 해서 일사불란하거나 무슨 권위주의가 아니라도 조화롭게 합의를 해서 나갈 사람은 불출마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왜 있느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제가 국민 경선제고 정치혁명인 것만은 맞아요. 상향식 공천이면. 그런데 어떻게 하는 상향식이냐에 따라서는 이건 상향식이라고 갖고 있는 숭고한 명분이 완전히 훼손될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면 이거는 공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현역이 유리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구도 현역이 정하고 선거운동도 현역이 하지만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당원 명부를 조작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당원은 30%가 하게 돼 있고 70%는 국민이 뽑게 돼 있는데 30% 당원을 핵심 당원, 책임 당원을 현역들이나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내 사람, 내 와이프, 집사람, 내 아들, 내 외사촌 전부에서 이 명단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도전할 사람은 어떻게 도전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껴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고
불법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시정되는, 즉 현역에 유리한 게 아니라 욕심 같아서는 불리한 상향식 공천제라면 모르지만은 네. 이게 있는 한 이 논란은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면은 10명이 출마했으면 한 사람이 현역 아니고 나머지는 9명은 비현역일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불복 시비도 나오고 고소고발 나오고 이제 이 사태가 돼서 이건 거의 상당히 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교수님 실제는. 말대로 정말 현역에 불리한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제일 처음에 명단도 안 주고 명단을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도 나왔지만은 이 서울에 있는 한 예비 후보 현역 아닌 사람이 명단을 받아보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책임당원한테 전화를 받더니 50% 이상이 책임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웬만한 지구당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너무 공정한 선거냐라는 예. 소리를 제가 하는 것보다는 출마한 사람 중에서 현역과 당협위원장이 아닌 원외들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신문 나오는 내놓으라 하는 영입된 사람들이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야당의 야당은 정무배제 공천. 아까 말씀대로 이 기계적인 혁신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공천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지 않고 넣으면은 그냥 나오는 그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 그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홍일학 또 하나 필리버스터에서 여럿은 남지만 두 분은 나왔는데 그때 이미 컷오프로 탈락되고 있는 걸 통보받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탈락시킬 사람들은 왜 우리 당의 대표로서 나오고 이거를 이종걸 대표는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무슨 뭐 양방향 민주주의라든가 집단지성이 축적됐다든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축적된 분 같으면은 왜 탈락을 시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자기는 선의로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 테니 예. 정무적 판단을 좀 하게 해달라. 예. 근데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네.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면 친문도 이상할 수가 있고 막말, 저질, 갑질 의원도 아무리 필리버스터에서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까 얘기한 분도 탈락될 수도 이런 분 탈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출발은 여기서 출발한 거죠. 예. 싸우는 건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지만 그러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더 싸울지 모릅니다. 마지막 보시죠. 예. 예. 이제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호미로는 절대 못 막습니다. 이제 봉합을 한다든지 휴전을 하자든지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예. 당사자들이 전부가 자기 입장에 있어요. 하다못해 정두원 의원도 그렇고 김종인 대표도 이거 안 한다? 그럼 나 그만둔다. 그만두겠다. 정두원 대표는 죽기 사기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할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접점을 찾는 쪽이 승리가 될 거다. 이제 한쪽을 고집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으니 네. 상향식도 완화를 원칙은 지키되 우선 추천 영입도 하고 여기도 정무적 판단 누가 빨리 해서 그 지점에 도달해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현역을 퇴출시킬 문제에 갈 때 거기서 승자가 나오지. 예. 잘못하면 양쪽 다 하나는 잘못하면 당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군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찾는 쪽이 이긴다는 거죠. 먼저 찾는 쪽이.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뭐 2주간 어디 가시는? 예, 뭐 개인적 뭐 일이 있어서 예. 3월 한 뭐 14일쯤에나 다시 뵙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종래 총선 내시경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